부탁드립니다. 불을 앞을 좀 꺼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저 소개받은 김성욱 기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김동길 노소니까 종합재 선생님 강연에 앞서서 대한민국 상황에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강연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간단한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요. 이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를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빈국 1인당 GDP 80불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나라가 2만 불 수준, 한마디로 164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60년 전 가장 꼴찌였던 나라가 지금은 GDP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15위 정도의 나라로 비약적인 성공을 얻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노력한 결과가 피와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의 60년 놀라운 기적적인 성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적적인 성취에 대해서 유엔에서 1995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196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이 196개국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60년 동안 경제 성장을 가장 빨리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마디로 지난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역사고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공인된 평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아주 멋진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987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다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약 20여 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무서울 정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무질서 어느 정도냐? 이 대한민국이 물론 OECD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가장 법을 안 지키는 나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만일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법질서를 OECD의 평균 국가 정도로만 지켰다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씩 경제성장을 됐을 것이다. 한마디로 법만 잘 지키고 질서만 잘 유지됐다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라는 보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법치와 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포인트인데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와 질서 교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 이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무질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특정 단체, 특정 정당, 민노총이나 민노당이나 한총련이나 이 대한민국의 한국진보연대라는 이 좌파 웨이트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데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와 정당들의 주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국가와 무철배를 주장하고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또는 연방제 통일이 6.15 선언 안에 이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6.15 선언을 주장을 하는 공통적인 주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한국진보연대 계열의 소위 대한민국의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당이나 단체뿐 아니라 야당이나 이 방송 권력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이념이 이러한 주의 주장에 그대로 추종 해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철학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조가 11만 명이 넘는 집단입니다. 이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법폭력 무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에 공무원 노조가 가입을 하면서 민노총은 이제 77만 3천 명, 무시무시한 숫자의 조합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 어떤 단체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노총 하면 파업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올해 일어난 파업의 94%를 민노총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파업이 벌어진다고 하면 민노총이 주도를 하는데, 이 파업이 쌍용자동차 사태에도 이 총파업을 민노총이 결의를 하고 실천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심각성은 무엇인고 하니, 이 세계경제포럼, 올해 세계경제포럼 스위스에서 나온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지난해 13위에서 19위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노사관계입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131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파업이 맨날 벌어지고 불법 시위 폭력 집회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이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잘 지켜진다면 선진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이 안 된다는 데이터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집단이 들어갔습니다. 민노총은 단순히 파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9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해서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고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내년 지자체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 성향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것을 제가 다시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이 지향하는 4대 정치적 주장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그리고 연방제 헌신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해서 북한의 대남 전파 전략이죠. 이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는 약육강식의 상지옥이라고 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용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북한의 주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듯한 주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민노총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폭력을 동원합니다. 5월 16일 민노총의 시위장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민노총 시위들, 이 죽창 무장을 하고 5월 16일 경찰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창을 휘두르고 있죠. 이 날 집회 시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실제 벌어진 현상은 이렇습니다. 이 노란색 옷 입은 경찰들이 죽창으로 무장한 민노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을 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날 경찰 기동대원 한 명이 실명을 했고, 물론 민노총이 휘두른 죽창에 맞아서 실명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구사하고, 그리고 죽창을 휘두르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에서 용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